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금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금장사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한 3일 뒤에 와이프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3일 뒤에 와이프 생일이신데 여러분이 목걸이랑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럼 그날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예상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금시세 변동 요인을 평소에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평소에 단기간에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예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주얼러는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금값이 상승할 것 같다. 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금값이나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이 방정식에 기초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셔 방정식인데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명목 이자율은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라든지 채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말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1년 뒤에 내년에 물건값이 얼마나 오를까?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서 10% 이자 준다고 해도 물건값이 5% 오르면 실질 이자율은 5%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죠? 이걸 요즘의 상황을 적용하면 은행의 이자가 한 1% 정도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와서 물건값이 2.5%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5%에 해당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요즘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고 계시죠. 주식이나 부동산, 또 코인이나 금 이런 투자 자산으로 많이 옮겨놓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값도 바로 이 실질 이자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 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질 이자의 상승이 예상되면 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실질 이자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면 다른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제 금값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한마디로 100만원 예치하면 이자 5% 주던 걸 2%밖에 안 준다.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질 이자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동일하다면요. 그러면 실질 이자가 떨어지니까 국제 금값은 오를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봤는데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또 기사예요. 미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 중에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명목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명목 금리는 바로 국채도 미국의 10년물 국채라든지 은행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실질 이자율이 오르면서 금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외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면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것도 불과 며칠 전 기사인데요. 달러가 강세인데 금도 0.4% 3% 상승했다. 이거는 금의 저가 매수가 추정이 된다. 한마디로 단기간의 내용은 모든 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기사들이라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시세는 정말 신들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목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진다.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최소한 포착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에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랑 명목이자를 다 같이 가져다 놓은 표입니다.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명목이자 10년물 채권 금리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바로 실질 이자율에 따라서 금값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잘 보시면은 큰 티핑 포인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실질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녹색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0년도에 순간적으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이 실질 이자율이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쭉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금값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보시면 2009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급격히 오른 실질 이자율은 앞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가 시작되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었기 때문에 금에 많은 수요가 몰렸고, 이렇게 2년간 금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명목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연준에서 1.75% 가던 금리를 0%까지 내려버리는 결정을 하거든요. 기준금리는 0.25%를 올릴까 말까 이런 선택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불과 며칠 만에 1.75%를 내렸다는 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정표를 가져왔는데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75%이던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고, 그리고 3월 23일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기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표로 오면 미국이 명목 이자율을 0%로 내렸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20년도 3월부터 앞으로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모두가 그런 예상을 했고요. 당시에 저도 새벽에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금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2019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게 되고 2020년 7월 8월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 중입니다.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 다른 부동산, 은행이 아닌 곳에 다들 돈을 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도 7월 8월 고점을 찍을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데 아직 금리가 올리려면 멀었는데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코인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이 코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금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총액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금의 시가총액은 11.4조 달러고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2.5조 달러고요. 삼성의 시가총액은 0.4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에 등록돼 있는 모든 기업의 가치는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애플을 하나 회사 팔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등록된 모든 회사를 살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아시면 코스피가 2% 폭락했다, 이런 기사와 애플이 2% 하락했다, 이런 기사의 무게감을 어떻게 느끼셔야 할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제는 앞으로가 예측에 더 어려운 구간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걸로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사실 잘 알기 어렵고요.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테이퍼링, 돈을 줄여나가는 작업도 하고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에 상응하는 그런 금리 대응이라면은 명목 이자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실질 이자율의 변동이 거의 없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값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시기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주얼러들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할 때 대응을 해줘야 크게 손실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가격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고 또 의견을 주고받으실 분들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